예,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라이트 팹의 정승문 대표님께서 공공 부분 조명 디자인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 팹 대표 정승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가로등 디자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부분, 그러니까 전기 쪽,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중에 그러니까 시나 무슨 지자체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서 그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가로등입니다. 그러니까 불빛을 밝혀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이 그런 불빛에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보면 차들이 지나갈 때 이제 그 신호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어떤 디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디자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왔는지, 그래서 절차적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 한 사람이 이제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 등 기구를 닦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가스등입니다. 가스나 이제 기름을 때워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밝혔습니다. 이게 1800년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 지금 저 스페인의 그 공원에 이제 본인이 디자인한 이 가로등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남아 있고, 그 바르셀로나 가시면은 이게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로등에 불이 켜졌을 때 색깔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노란 컬러가 나오죠. 이런 불꽃 부분 같은 컬러, 이런 약간 노란 컬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이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1930년대부터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1930년대에서부터 50년대까지는 주로 이렇게 그 거리들 보면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전차로에서 전기도 처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뭔가 사회적으로 공업기술이 개발이 될 수가 없던 상태였고, 대신 이제 가스등이라든가 이런 뭐 기본적인 백열전구 이런 거는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카페라든가 이런 식의 뭐 가든에 있는 그 약간 작은 소형의 이제 보안등 정도, 이런 정도가 이제 그 나타나고 있었고요. 예. 1960년대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로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60년도 말에 보면은 광화문광장이죠. 현재 이제 이 광화문광장에 가로등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시청사 있는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가로등하고 이런 차량 신호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램프 컬러가 그 나트륨 램프,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옛날에 램프 색깔이 아주 굉장히 노란색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나 뭐 터널등 보시면 그게 이제 보통 나트륨 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트륨 램프에 그런 아주 불구슬한 색깔의 그 가로등들이 설치가 됐고, 서울 시내 그 거의 모든 그 저녁이 되면 이런 가로등들은 그 붉은색으로 그 나트륨 램프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광화문광장이 6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고 여기에 이제 처음 달린 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형태가 팔각입니다. 팔각형. 이 가로등의 높이가 얼마냐면 12m입니다. 12m라서 이런 12m짜리 그 폴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팔각형의 이게 그 경사 테이퍼 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그냥 별칭으로 했는데 불후의 명작으로 세종로형 팔각 테이퍼폴이 1970년대 처음 생겼습니다. 이 디자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네덜란드 회사 필립스가 있습니다. 필립스 회사가 그 일본에 이제 그 내쇼나라고 합작을 하면서 아시아권에는 이런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했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이제 이 제품을 카피를 해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폴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거를 그 복사를 해서 국내에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세종로용 그 가로등은 지금까지도 씁니다. 네네. 그다음 8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 기술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램프가 이제 이런 색깔이 노란색에서 이제 하얀색으로 넘어갑니다. 80년대가 넘어가면서 보시면은 80년대 가로등들 보시면은 그런 가로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얀색 램프를 켜다 보니까 그 벌레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 가로등 그 하부에 이제 그 벌레들이 막 꼬여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그 방지하고자 그 벌레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고자 밑에 구멍도 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발됐던 등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이렇게 아래가 이게 잘 안 보이지만 하방 개방되어 있는 스타일의 이제 이런 가로등 헤드들도 나타납니다. 자, 90년대 때 들어오면 이때서부터는 그 플라스틱 유리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PC구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세종용 가로등들도 기존에 이제 유리로 돼 있던 부분들도 다 이제 PC로 바뀌고요. 플라스틱 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다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 90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등기구 디자인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광화문광장에 이 세종로용 등기구가 없어지고 이런 칼라가 들어가 있는 이런 가로등 헤드가 들어가 있고 기존의 그 등줄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변화는 없이 이런 그 색깔만 좀 바뀌는 스타일로 2000년대가 지나갔고요. 2010년서부터 이제 좀 형태가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광화문광장이 있는데 광화문광장의 이 헤드들이 이제 원형 형태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10년 이후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LED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LED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가격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비싼 것을 뭔가 표준화를 하면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런 150에 60짜리 25W형 모듈을 등기구에다가 뭐 5개, 6개, 10개 여러 가지로 배열을 하면서 이런 배열된 등기구의 형태가 나왔고요. 그러고서 이런 배열된 등기구 형태가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듈화 시스템을 한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는 없는 모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 시스템이 워낙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그 외국에서 미국의 그 경기장에 조명도 납품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돼 있던 그 세곤도의 구간도 지금 이번에 이제 광화문광장 이제 오픈한 이 부분인데요. 공원은 세곤도가 이제 약 3,000K 이런 노란 느낌의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일반 가로등들의 세곤도는 4,000K에서 4,500K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그 현재 서울시 심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트렌드들을 보면 그 마곡식물원 그 마곡공원 최근에 이제 서울 마곡공원 가보시면은 이런 이게 헤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멀티폴 스타일의 이런 그 약간 이렇게 뭐 꽃봉오리 모양의 어떤 느낌 같은 이런 디자인이 달려 있는 이런 폴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그 카타르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이런 식의 공원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폴 스타일의 그 등기구들이 많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루이스 폴센 그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은 뭐 변치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스마트 폴이라고 그래서 이 폴 하나에 모든 걸 다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상벨이 있습니다. SOS 비상벨. 그러니까 캠퍼스에 보시면은 와이파이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CCTV를 같이 걸고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빛은 빛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지금 이제 뭐 와이파이 부분 이런 거를 한꺼번에 그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 폴들이 같이 한꺼번에 결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약간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 전기공사 이런 거를 해보면 폴 하나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드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뭐 신호등 같은 거 하나 세운다고 치면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에서 4천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보통 보면은 공사비까지 다 해서 한 주당 거의 1,000만 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이 가로등이 그렇게 얼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 투입되는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비용들이 크다 보니까 이 폴들이 뭐 예를 들자면 CCTV 따로 달고 뭐 스피커 따로 달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스마트 가로등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서울시에서도 디자인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퍼져갈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컨버전스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게 요 밑에다가 이제 라이트 앤 빌딩 요거 이렇게 하나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조명 쪽은 사실 그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정보도 굉장히 적고 참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더더욱이 그런 것이 이 공공 부분의 디자인 쪽 라인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라든가 이런
그 공무원분들하고 다 이렇게 알고서 지내시는 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뚫는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하고 싶으시면 저는 그 전시회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 부분에 그 있는 등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독일에서 그 벌어지는 이게 생기는 이제 전시회인데 이런 거는 한번 뭐 그 관심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더니 질문이 올라왔네요. 한국에 있는 가로등 중 가장 디자인이 잘 된 가로등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디자인이 가장 잘 된 가로등이요? 예, 예를 들면 뭐 세종로 아니면 뭐 세종시 뭐 네네. 제주도 뭐 어디 뭐 가로등이라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근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한 그 부분이 그 마곡식물원 부근에 보이는 그 멀티폴들 뭐 이런 것 괜찮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에 DDP를 와서 굉장히 이제 기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조명 시설을 2008년부터 13년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자하디드가 했던 그 폴들이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요 폴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스트레이트하게 있지만 뭔가 경사를 갖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투광계들이 달려 있는 그 스타일의 등들인데 그 지금 달아 있지만서도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가들이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디자인들이 제가 봐서는 뭐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나오겠지만 제가 아는 정도는 그 정도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